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원 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3D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2D 매니플레이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 더블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 조인트 링크가 이렇게 두 개씩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도 데이터 1, 데이터 2를 갖고 이 매니플레이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각각 포인트들 사이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알아야 했었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를 갖고 있고 3x3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매개 변수들은 x축, y축 오프셋과 그리고 각도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링크와 링크 끝점 조인트들 사이에 x, y 오프셋과 각도 데이터가 주어져야 했었죠. 그러면 이것을 2D가 아니라 3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2x2가 아니라 3x3 매트릭스가 되고요. 트랜슬레이션도 XYZ이기 때문에 3x1 벡터가 되고 여기는 0, 0, 0 그리고 아이덴티티 1을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3차원에서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고 이때 필요한 매개 변수는 X, Y, Z 그리고 롤 피치 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갑자기 3개에서 6개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6개의 매개 변수를 모두 계산하고 이런 호모지니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3D 매니플레이터에 한정해서 이것을 4개의 매개 변수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DH 메소드 혹은 DH 패러미터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결국 왜 가능한가 하면 이 두 개의 조인트들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이 링크가 딱딱한 강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DH 패러미터는 다음 행렬 4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개의 매개 변수는 데이터, D, A, 알파 4개가 되고요. 이 각각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4개의 매트릭스를 모두 곱해주면 최종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예시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매니플레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클로스 루프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를 두 개 연결해서 보행 로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구속 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손쉬운 왼쪽과 같은 오픈 매니플레이터 상황만 살펴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DH 파라미터를 결정짓는 순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많이 복잡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막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차근차근 예시를 통해서 예시 한 3개, 4개 정도를 해보면서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대신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점은 이 마지막 이 ABCD 파트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 이 첫 번째 A라는 매개 변수는 xi 기준 zi와 zi-1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zi와 zi-1 사이의 거리, 여기는 a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d는 알파, b알파, xi 기준 zi-1 사이의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zi와 zi-1 사이의 각도인데 여기는 zi-1을 이렇게 점점점 가져와 보면 여기에 있는 점점점에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각도가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d는 di 기준 xi와 xi-1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xi는 여기 있고요. xi-1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di-1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 이만큼이 di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xi와 xi-1 사이의 각도인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땡겨오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들 사이의 각도가 데이다 i가 됩니다. 이 네 개의 값들을 링크 하나하나마다 하나씩 구해주게 되면 결국 링크 1, 2, 3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씩 추가되고 A, 알파, D 데이터가 반복되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H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DH 테이블을 완성시키면 이것을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인버스 키네매틱스 혹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H 패러미터, DH 테이블을 하나씩 예시를 통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예시입니다. 가장 쉬운
2D 케이스부터 한번 DH 파라미터를 구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절차가 뭐였냐면 모든 매니플레이터의 조인트에 G축을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 G축을 모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C0, C1, C2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절차는 시작점이 되는 베이스 프레임 시작 지점에 XY축을 설정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 이미 XY축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X0, 여기가 Y0죠. 그 다음 절차 이제 나머지 프레임들의 순서대로 X축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C0와 CI를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축이 평행을 하죠. 이때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CI만의 소원과 CI가 평행하다면 둘 모두의 수직인 축은 무한한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XI는 이전 프레임의 원점을 지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C0와 CI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둘의 모두 수직인 벡터가 XY 평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X축은 이전 프레임의 원점을 지나도록 설정을 하면 여기가 X1이 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엔드 팩터 G2 파트도 살펴보시면 C1과 C2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둘의 모두 수직인 평면이 전체 XY 평면 전체가 되고 그래서 X축은 이전 프레임의 원점인 이 원점 O1을 지나도록 하는 X축을 설정해주면 결국 여기가 X2가 됩니다. 지금 X축과 G축이 정해졌다면 Y축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1과 Y2까지 모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은 결과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타들이 좀 있는데 숫자를 잘못 매겨놨더라고요. 여기 G1이고 X1, Y1, D2, X2, Y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업은 DH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여기 있죠. A, 알파, D 데이터를 모두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A, 알파, D 데이터를 하나씩 구해서 테이블을 채워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부터 한번 채워보시죠. 첫 번째 A는 XI 기준 CI와 CI-1 사이의 거리인데요. X0가 여기 있죠. X0 기준 G0와 C1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죠. L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각도가 알파인데 지금 두 개의 G1과 C0가 평행하기 때문에 각도는 0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D는 CI 기준 XI와 XI-1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C0 기준 X0와 X1 사이의 거리인데 이 두 개의 지금 벡터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거리는 0입니다. 이 둘이 이루는 각도는 테이다 1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한번 직접 그려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X0는 여기고 X1은 여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방향이 반대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X0가 X1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테이다 1만큼 더해줘야 되죠. 가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0, X1이 되는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데이터 1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헷갈려서 이 DH 테이블을 잘못 집어넣으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파트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링크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A는 XI 기준 CI와 CI-1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X1 기준에서 C1과 C2 사이의 거리는 L2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 둘은 평행하기 때문에 이루는 각도는 0도가 되는 거죠. D는 XI 기준 DI 기준 XI와 XI-1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C1 기준 X1과 X2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이 둘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거리는 0이고 각도는 테이다 2가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DH 테이블을 모두 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면 방금 전 제가 말했던 여기에 테이다 DA 알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2D 펜들럼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두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모지니어스 0, 2를 구하고 싶으면 0, 1과 1,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 첫 번째 예시였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살펴봅시다. 이 두 번째 예시는 이제 3차원으로 넘어왔는데요. 회전하는 조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D2와 D3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거리가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변하는 조인트이고요. 이것을 프리스마틱 조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리스마틱 조인트가 하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총 조인트는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세 개 채워야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모든 조인트의 G축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축을 G축으로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회전하는 이 축을 G축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스마틱 조인트인데 길어지고 짧아지는 축을 G축으로 두겠습니다. G축, G0, G1. 그리고 이번에도 프리스마틱 조인트의 길어지고 짧아지는 축, 이 축을 G2라고 두고요. 마지막 엔드 이펙터의 G축을 일정과 평행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G3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프레임의 X축, Y축 설정해 봅시다. X축은 여기, Y축은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음 프레임들에 대해서 모두 G축을, X축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Z0와 Z1이 일치하죠. 그리고 평행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평행 조건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Z0와 Z1의 모두 수직인 축이 무한하게 존재를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 프레임의 원점을 지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전 프레임의 원점을 어떻게 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랬을 땐 최대한 DH 파라미터에서 손쉽게 결과가 나오도록 이전 프레임의 X축과 최대한 평행하도록 새로운 X축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X1이 설정됐고 자연스럽게 Y1도 설정이 됐죠.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럼 X2를 설정합시다. Z1과 Z2는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난다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때는 X축을 이전 축에 평행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이전 축인 X1에 평행하도록 X2를 이렇게 잡아주면 Y2도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X3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Z2와 Z3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전 케이스와 똑같기 때문에 X3는 X2와 평행하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Y3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개 완성해야겠죠. A, 알파, D, 데이터에 대해서 DH 테이블을 완성시켜 봅시다. 네. 첫 번째 A 다시 한번 보시죠. xi 기준 ci와 ci-1 사이의 거리. 그러면 x0 기준 c0와 c1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두 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는 0이 되고 각도도 0이 됩니다. 다음 D는 ci 기준 xi와 xi-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x0 기준으로 x0와 x1 사이의 각도와 거리 따져보면 이만큼의 고정된 거리와 그리고 x0와 x1은 여기 있는 이 조인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각도는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길이를 L1이라고 한다면 L1이 D가 되겠고요. 데이터는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는 G축이 회전을 한다면 XI는 이렇게 회전을 할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데이터 1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살펴봅시다. 두 번째 A 다시 한번 살펴보면 XI 기준 CI와 CI-1 사이의 거리죠. X1 기준 C1과 G2 사이의 거리와 각도 따져보면 둘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거리는 0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C1은 이렇게 되고 C2는 이렇게 되죠. C1이 C2가 되기 위해선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아야 되죠. 그래서 270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 다시 한번 D는 CI 기준 XI와 XI-1 사이의 거리이니까 C2 기준 X1과 X2 사이의 거리 여기 있는 이 값인데 지금 프리스마틱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값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변수입니다. 변수인 D2를 넣어주고 이 둘은 지금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양옆으로 회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도는 0이 됩니다. 마지막 살펴보시죠.
마지막 이번에도 A 살펴보겠습니다. A는 xi 기준 ci와 ci-1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x2 기준 c2와 c3 사이의 거리와 각도는 지금 두 개의 축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0과 0을 넣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엔 다시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x2와 x3 사이는 지금 평행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회전도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프리스마틱 조인트가 있어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d3와 0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DH 테이블을 모두 완성시켜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모두 구하고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 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돌아갈 수 있는 로테이션 조인트가 3개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태는 실제 로봇팔, 산업용 로봇팔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로 G축을 모두 설정합니다. G축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C0를 정하고 여기를 C1으로 두고 여기를 C3라고 둔 다음에 엔드 벡터는 이전 G축과 평행하도록 C0, 1, 2죠.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 C2, C3를 설정해줍니다. 다음에 X축을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이 시작점의 X축을 뭐 이렇게 X, Y로 둘 수도 있지만 좀 이번에는 이후에 보기 편하게 X축을 여기로 두겠습니다. X0, X, Y, 0 이렇게 두겠습니다. 일전의 DH 룰에 따라서 X축들을 다 설정해 주는데요. 빠르게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X0와 X1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수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 축과 일치하도록 X1 설정하고요. C1과 C2는 평행하죠. 그래서 수직인 평면이 여러 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전 축과 동일한 이 X2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X2와 G2와 G3도 이번에 평행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이전 축에 평행하도록 X3를 이렇게 설정하면 최종 다음과 같이 모든 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H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 알파, D, 데이터 그리고 1, 2, 3 설정을 해보면 X0 기준 G0와 G1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거리는 0도, 각도는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G1이 이렇게 되고 G0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G0가 G1이 되기 위해선 이만큼의 오프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G0를 기준으로 X0와 X1 사이의 거리와 각도 따져보면 거리는 L1이고 각도는 이만큼 돌아갈 때마다 오프셋이 적용될 것인데 이번에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1이 됩니다. 데이터 1이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1 기준으로 해서 아니죠. X1 기준으로 해서 G1과 G2 사이의 거리와 각도 따져보면은 L2 그리고 0가 됩니다. C1 기준으로 X1과 X2 사이의 거리와 각도 따져보면은 0 그리고 데이터 2가 됩니다. 비슷하게 G2와 X2를 사용해서 마지막 테이블 채워보면은 L3 0 0 데이터 3 이렇게 다시 한번 DH 테이블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들을 얻어냈다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작업은 4개의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과 완전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 살펴볼 코드들은 모두 렉처 19 3D 매니플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이 DH2 호모지니어스라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뭐냐면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DH 파라미터에서 얻어내는 방법이 4개의 행렬을 반복해서 곱해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것을 심파이로 다시 한번 구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심파이로 한번 구현해보라 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예시고요. 아래에 있는 이 3가지 파이썬 코드들이 있는데 각각 방금 전에 우리가 DH 테이블을 채우는 예시를 3가지 살펴봤었죠. 더블 링크 펜들럼, 1R, 2P 펜들럼, 3R 펜들럼, 3R 매니플레이터 살펴봤죠.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매트플럽 lib로 3차원 그림을 그려보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 맥락은 같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더블 링크 펜들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DH 테이블에서 구했던 값들을 A, 알파, D, 데이터들을 모두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4개의 DH 파라미터들을 DH2 매트릭스라는 함수에 전달을 해주면
방금 전에 우리가 씬 파일을 통해서 구현했던 그 결과를 복사붙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리턴하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DH2 매트릭스가 이 세 개의 파이썬 코드 안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들을 이 0 to 1, 1 to 0 모두 다 얻어냈다면 이제 포인트 끝점의 위치를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모두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매니플레이터의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3차원 예시인 이 1R2P 3링크 매니플레이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오프셋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3차원에서 매니플레이터를 다룰 때 DH 메소드를 사용하면 6개가 아니라 4개의 변수만 갖고서 전체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잘 복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